무는 카세미로와 암라바트의 악재를 확인하며 텐하그 감독에게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무는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셰필드와의 대결 10월 22일 오전 2시를 앞두고 또다시 기둥을 잃었다. 대표팀 훈련 기간이 종료되고 선수들은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연습을 위해 클럽으로 돌아왔다. 무는 셰필드와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미드필더 카세미루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무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세미루가 아직 재입단하지 않았으며 대신 붉은 악마 위조원에 따라 2026년 월드컵 예선 브라질 국가대표로 출전한 뒤 건강 회복을 위해 브라질에 계속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그다지 걱정할 만한 문제가 아니지만 맨체스터의 레드 하프가 셰필드 필드로 행진할 때 1992년에 태어난 스타는 여전히 부재 중이었습니다. 카세미루의 부재는 분명히 무에게 큰 손실이다. 올드 트래포드에 도착한 이후 브라질 미드필더는 항상 선발 라인업에서 뛰는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92년생 선수의 성적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텐 해그 감독이 그에 대한 신뢰를 잃을 정도는 아니다. 다행히 텐 해그 코치에게는 케이스미로가 결석했지만 암라받는 무에서 연습에 복귀했습니다. 모로코 출신 미드필더인 이 미드필더는 부상으로 인해 대표팀에서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와의 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셰필드전 출전 능력에 대해 한때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암라바트는 무어와 함께 셰필드를 상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텐 하그 감독이 카세미로가 남겨둔 미드필더 자리 중앙에 모로코 스타를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암라바트는 레프트백으로 몇 경기를 치른 후 익숙한 위치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이는 그의 장점이 아닙니다. 암라바트 외에도 레길론도 정상적으로 훈련에 복귀했다. 한편 호즐룬드는 산마리노 수비수들이 유로 2024 예선에서 공을 거칠게 다루었다고 비난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는 현재 프리미어 리그 최하위 팀인 셰필드를 상대로 승리하고 싶어하며 승점은 1점뿐입니다. 셰필드는 홈에서 경기를 펼치지만 현재 프리미어리그 시즌 브라멀 레인에서 열린 경기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이점을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 같다. 스페인의 두 거물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모두 맨시티의 공격수 율리안 알바레즈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라디오 방송국인 라디오 컨티넨탈은 레알 마드리드가 알바레즈의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2022년 월드컵 챔피언을 영입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왕실팀은 알바레즈가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고 믿으며 다음 스포츠 프로젝트에서 벤제마가 남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서 스페인 일간지 스포르트는 바르셀로나도 35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장기적 대체자를 찾기 위해 알바레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의 공격수는 사비 감독과 바르셀로나의 스포츠 디렉터인 데코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모두 알바레스가 라리가에서 축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이 아르헨티나 스트라이커의 역할은 더 많이 출전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23세의 이 선수는 모든 대회에서 11번이 선발 출전에 6골을 넣고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라이커로서 홀란드의 무적 위치는 알바레즈를 자신의 강점에 맞서거나 벤치에서 나오도록 강요했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항상 그의 아르헨티나 스트라이커로서의 자질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다소 실망했습니다. 알바레즈는 선발 출전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현재와 시즌이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고려한 후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알바레즈는 맨시티와 2028년 여름까지 계약 연장을 맺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23세 선수의 방출 조항은 고작 5천만 유로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라디오 방송국 라디오 콘티넨탈은 알바레즈와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의 계약에는 탈퇴 조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해 바르셀로나는 알바레즈를 영입할 여유가 있으려면 일부 중요한 기둥의 급여를 팔거나 크게 줄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이 거래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일한 문제는 화이트 벌처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입니다. 총격 사건 이후 우에파가 지배했습니다. 스웨덴은 공식적으로 유로 2024 TPO에서 탈락했습니다. 우에파는 10월 17일 벨기에와 스웨덴 간에 끝나지 않은 경기에 대해 방금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는 후반전이 취소됐고 1에서 2위 결과가 공식 결과로 집계됐다. 이는 스웨덴이 공식적으로 최종 라운드 티켓을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에 들어가기 전 스웨덴은 승점 6점, 오스트리아는 승점 13점을 기록했습니다.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스웨덴은 모든 것을 이겨야 하며 동시에 오스트리아가 비틀거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매우 실현 불가능하며 실제로 오스트리아가 1에서 0으로 승리한 반면 동시에 벨기에와 스웨덴의 경기에서는 전반전 이후 임시 점수가 1에서 1로 뒤따랐습니다. 낯선 사람이 총격을 가해 스웨덴 팬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벨기에와 스웨덴의 만남은 선수들이 후반전에 합의하지 않아 경기가 취소됐고 이후 경기가 취소됐다. 우에파는 이 사건에 대해 방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가 중단되기 전 1에서 1의 점수를 최종 결과로 인정하고 재경기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웨덴은 승점 7점에 그쳤고 직접적인 경쟁자인 오스트리아의 점수는 16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스웨덴은 F조에 계속 진출하기 위해 2장의 티켓 중 하나를 놓고 경쟁할 희망을 잃었습니다. 우에파는 양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 벨기에 축구연맹과 스웨덴 축구연맹 모두 남은 시간을 플레이하지 않고 전반전 결과를 최종 결과로 간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벨기에와 오스트리아는 유로 2024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고 스웨덴은 탈락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는 F조 최종 예선 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더 이상 유로 2024 티켓을 얻기 위해 다른 3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를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F조의 플레이오프 자리는 에스토니아, 아제르바이잔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에파에서의 좋은 결과로 인해 우선순위, 국가, 리그, 올해 예선에서 린델로프, 이삭, 포르스베리, 쿨루세프스키, 엘랑가 등 수준급 선수들이 다수 소속됐던 스웨덴의 탈락은 의외였다고 할 수 있다. 품질: 스웨덴이 유로 결승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기도 하다. 무는 크로스를 꿈꾼다. 영국 억만장자 짐 래클리프 경 덕분에 음바페와 3명이 고급 스타즈. 억만장자 짐 래클리프 경은 이적 시장을 통해 머지않아 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래클리프 경은 14억 파운드 상당의 무주식 25%를 다시 매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글레이저 가문이 소수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영국 억만장자의 제안이 승인되는지 여부를 투표할 예정이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래클리프와 그의 석유화학 그룹인 INEOS는 영국 최고의 부자가 올드 트래포드 팀의 축구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협상했습니다. 래클리프는 현재 링구 1위 나이스와 스위스 최고의 팀인 로잔느 스포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래클리프의 초기 투자와 관계없이 FFP,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는 여전히 무의 관심사입니다. 붉은 악마가 내년 1월 열리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팔지 않으면 큰 돈을 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무는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과 계속 협상할 수 있습니다. 스포트비블은 래클리프 가올드 트래포드 팀의 축구 활동을 장악할 경우 1월에 목표로 삼을 수 있는 5명이 뛰어난 스타를 나열했습니다. 아드리안 라비오 무는 지난 2번의 여름 이적 기간 동안 유벤투스의 미드필더 라비오와 접촉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붉은 악마는 양측이 그녀에 대한 공통점을 찾지 못해 프랑스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습니다. 무는 시즌이 끝나면 유벤투스와의 프랑스 국가대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라비오에게 다시 접근할 기회가 있습니다. 20회 영국 챔피언인 이 28세 선수가 내년 여름 올드 트래포드에 오도록 성공적으로 설득한다면 올드레이디에게 이적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라비오의 뇌물수수료와 급여가 무의 문제가 될 전망이다. 토니 크루스 무가 팀에 더 많은 챔피언 자질을 갖고 싶다면 내년 여름 무료 이적을 통해 토니 크루스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독일 출신 미드필더인 이 미드필더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4번이 챔피언스 리그 타이틀을 획득하며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33세의 이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는 무노의 이적을 고려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독일 미드필더는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재직하던 2013년 올드 트래포드 팀에 합류할 뻔했다고 이전에 밝혔기 때문이다. 티오어 질린스키 라비언 및 크루스와 마찬가지로 질린스키는 텐헤그 감독이 미드필더의 옵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나폴리가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는 폴란드 국가대표인 이 폴란드 국가대표는 세트피스 상황을 수행하는 데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장거리 슛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엘린스키는 2016년 붉은 여단
이 폴란드 국가대표 선수 영입을 놓친 이후 최근 몇 년간 리버풀과 자주 연결됐다. 지엘린스키와 나폴리의 계약은 내년 6월 만료되며 29세의 선수가 결정할 수도 있다. 홈팀인 디에고 아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 8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카이라이언 엠베가 내년 여름에 무에 합류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축구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공격수는 시즌이 끝나면 현재 계약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PSG와의 재계약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음바페의 서명을 위한 싸움은 내년 1월 불가피하다. 24세의 이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와 개인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을 얻는다면 여전히 세기의 반전을 만들 수 있다. 니코 윌리엄스는 현재 스페인 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스트라이커 중 한 명입니다. 피차에스 신문에 따르면 21세의 선수는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에서 브라이튼, 리버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반대편 측면에서도 뛸 수 있는 오른쪽 윙어인 윌리엄스는 최근 스페인 대표팀에 정기적으로 소집됐다. 윌리엄스는 현재 트랜스퍼마르크트에 의해 4천만 유로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지만 무는 2024년 여름에 아틀레틱 빌바오에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21세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